토지 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개발로 돈을 벌고 싶으면 제 영상 정말 중요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앞으로 시리즈로 촬영할 건데 이 영상에 대해서 꼭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토지 투자로 돈 벌고 싶으면 이 영상 꼭 보세요. 자연 녹지 지역 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인근에는 이제 용도 지역상 자연 녹지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많은 토지에 있는 자연 녹지 지역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촬영하기 전에 다른 유튜버의 영상도 참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보통 용도 지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대 계획관리 지역, 자연녹지 대 보존녹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땅이라는 거는 용도 지역이 혼합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림지역의 계획관리 지역도 있고 하긴 한데 대부분의 토지가 단일화되어 있는 용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는 비교보다는 한 가지 자연녹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토지 개발 전문가로서 정말 땅 개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일 큰 첫 번째는 그 용도 지역 파악을 확실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영상 용도 지역에 대한 개념과 그 분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제가 링크를 좀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허가에 대한 흐름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토목 설계도서를 본 내용을 보면 크게 그 관련 도면이라는 거는 이제 지적도나 현황 표면도, 계획 표면도가 있고 그 다음 수량산치서 얼만큼 물량이 들어갔는지, 어떤 목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공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종류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 토목 담당 공무원 있죠. 이 담당자한테 이 서류를 협의하면서 접수를 합니다.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게 도면도 있고 사업계획서도 있고 신청서도 있는데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게 이제 관련 공부입니다. 관련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그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등등이 있는데 이 관련 공부에 특히 등기부 등본을 제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의 소유가 본인 소유가 맞는지 아니면 지상권이 걸려 있는지, 지상권이 걸려 있다면 또 사용선악서가 첨부가 되어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유권에 따라서 또 허가 여부도 확인되기 때문에 담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 물론 이제 사전에 담당 공무원하고 협의를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게 자연녹지가 맞는지 또 계획관리 맞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연녹지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그 자연녹지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 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가장 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 진행 절차인데 큰 틀에서 저희가 이제 허가를 이제 진행하는 순서가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저희가 제일 먼저 토지험에 가서 이제 봅니다. 지목이나 지적이나 용도 지역을 보죠. 그 용도 지역을 봐서 그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 건축 행위가 맞는지, 맞으면 이제 그 담당 공무원하고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해서 이제 관련 도면이라든가 관련 설계 도서를 작성해서 토목은 토목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서류를 작성해서 이제 접수하는 큰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토지이음이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의 지목이 농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소유하고 있는 그 필지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지목이나 공시지가, 그리고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보전이냐 준보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준보전 산지는 대부분 대부분 행위가 가능하죠. 이게 이제 보전 산지다. 예를 들어서 보전 산지라고 한다면 거기는 또 공인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가 또 분류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토지음에서 검색해서 임야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한번 알고 싶다고 한다면 산지 정보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면적이 얼만큼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용도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보는 사이트가 몇 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항상 하면서 항상 중요한 게 평균 경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의 임야의 이제 계략입니다.
계략 경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인터넷 사이트 다드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의 경사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허가상에서 중요한 게 정부24. 정부24 같은 경우는 관련 공부인데, 뭐 토지 대장이라든가 지적도, 토지계획 확인은 우리 용도 지역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발급을 하는 게 정부24에서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말 그대로 이제 등기부 등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죠.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시자체, 시군에 별도로 조례를 정해놓은 그런 관련 법들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임야에 국가사업에 이제 토속 채취를 할 때 여러분들의 농지에 대해 성토를 좀 하고 싶으면 인근에 사토장이 있는가, 토사이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제처인데, 법제처는 이제 항상 중요하죠. 왜냐하면 건축법이나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법제처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자연 녹지다, 여러분의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사이트 그 법제처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걸 검색을 하십니다. 검색을 하시면 그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을 보면 자연 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출력을 좀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뭐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장례시설 쭉 나와 있는데, 모든 제가 항상 제 유튜브가 이렇게 다른 블로그라든가 영상보다 이렇게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는, 보통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도 이 건축행위, 여기에 대한 건축행위만 복사를 해서 붙여놨지,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하고 이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 허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해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블로그보다는 제 영상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위할 수 있는 건축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독주택은 웬만한 용도지역은 다 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거 제외하고는 웬만한 용도지역은 다 되는데, 그 외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설 전부 다 대형 근생시설이죠. 이런 시설들이 용도지역이 맞는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류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은 뭐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시설과 이 법에 있는 시설이 없다면 당연히 이게 관련 시설로 개발하기는 어렵겠죠. 이게 저희 용역사가 그 토지 개발 협의를 할 때 사전 협의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차상을 저희가 보는 협의 자료를 뽑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자연녹지지역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도로관계, 그 다음에 국유지와 또 여러분들 토지 사이에 다른 또 국유지가 있으면 점용화, 준출입 관계 허가를 받으셔야 되죠. 이런 게 또 중요한 그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전에 용도지역이 가능하다 해도, 예를 들어서 묘지를 하면 또 묘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묘지가 또 면적이 무한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관련 시설에 면적 제한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또 보시면 되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관광농원이다. 관광농원이 하면 또 그 기준에 충족해서, 이 용도 지역에 충족해서 할 수 있는지 세부 기준도 한번 보셔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공무원하고 협의하기가 거의 웬만한 용역사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팩트 있게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용도 지역에 가능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 아까 제가 사이트 말씀드렸죠. 그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용도 지역 내 행위에 가능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용에서는 여러분들 딴짓하지 마시고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용도 지역이 가능하다 해도 시 군별로 또 그 조례상 또 강화를 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자연 녹지 지역이라 할지라도 어떤 뭐 도로에서 지방고가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예를 든 겁니다. 아니면 뭐 거리가 얼만큼 돼야 된다, 이런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분류 코드라고 보다는 분류 기준인데, 특히 이런 건 임야에 좀 많습니다. 임야 개발이 아무래도 난개발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한두 가지를
여사로 하긴 했다가 여러분들 경매라든가 매매하면 정말 돈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녹지 지역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고, 다음 편에도 용도 지역에 또 용도지 되게 많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용도 지역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세부적으로 용도 지역별 중요한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게 땅 개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자연녹지 지역에 우리가 건폐를 보통 건평합니다. 건평이 얼마예요 하면 20% 미만인 거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 참고적으로 자연녹지 지역의 건폐율은 20% 미만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다음 내용, 또 돈 되는 내용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겨울에 참 연날릴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벌써 여름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이 저수지에 수상스키 한번 타고 싶은데 법이 막아놔서 좀 안 돼서 힘드네.